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건 28살 때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이 방법으로 읽었더니 순자산이 20배 늘었습니다. 바로 그 저의 독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말하죠. 책 읽어도 바뀌는 거 없어. 맞습니다. 책 읽는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도 책이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 시절의 대부분은 반지하 새방에서 전전하며 살았어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기름 보일러를 떼면서 살았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과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죠. 처음 다녔던 회사에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께 많은 질문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무언가를 얻고 싶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내려면 그것을 해본 사람에게 배우거나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거나 딱 두 가지뿐이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이 추천해준 책들을 전부 사서 읽었죠. 몇 달 동안 수십 권을 읽었더니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똑같았습니다. 변한 게 없었죠. 지식만 조금 늘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독서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법에 대한 공부를 했고 책도 몇 권 사서 읽었습니다. 고민도 하고 여러 시도도 해봤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독서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험에 대한 갈증.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없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경험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배우는 거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다면 책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흔한 이야기였나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활용하고 있는 독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 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들 다 읽어봐야 남는 게 없죠.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케팅, 일 잘하는 법, 부동산 투자 등 여러 분야가 있겠죠. 이렇게 관심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에서 유명한 책들을 조사합니다. 그런 책들은 대부분 기본서, 필독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들이죠. 대략 20-30권 정도 목록을 적어서 서점에 갑니다. 그리고 그 책들의 목차를 전부 봅니다. 목차를 보면서 이 책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담고 있는지 파악하죠. 그렇게 1차로 책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선별된 책들의 아무 페이지나 펴서 몇 장 읽어봅니다. 그럼 술술 읽히는 책이 있고 잘 안 읽히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중 당연히 술술 읽히는 책을 사야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마다 독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꼭 자신의 독해력에 맞는 책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책 읽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읽히지도 않는 책을 사시면 그건 그냥 냄비받침 사신 겁니다. 절대 독해력이 좋다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어려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알아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은 앞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읽히는 글을 쓴 작가가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 아니다. 팔리는 글을 썼기 때문이다. 아무튼 몇 쪽 읽었는데 계속 첫 문장으로 다시 가서 읽어야 하는 책은 사지 마세요. 쭉쭉 이해되면서 읽히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추려진 책들 중 4-5권 정도를 삽니다. 그 책들을 다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공도 어느 정도 공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심이 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작가의 자신만의 노하우가 더해지는 거죠. 같은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4-5명의 스승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공감 가거나 새로운 배움을 얻었거나 더 생각해보고 싶거나 작가와 의견이 다르거나 이런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메모하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반박 의견을 적어둘 수도 있죠. 그렇게 책을 꼭꼭 씹어서 읽어줍니다. 정독을 한번 마치면 저는 이 책의 내용과 메모한 것들을 걸으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해봅니다. 산책을 하기도 하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죠. 걸으면서 하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상 속 청중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읽었던 책들을 다시 빠르게 읽어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제가 적어둔 것을 위주로 읽죠. 이때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던 장소와 다른 곳, 다른 시간에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처음 읽을 때 밤에 책상에서 읽었다면 두 번째는 낮에 소파에서 읽는 거죠. 이렇게 장소와 시간이 바뀌면 제가 메모했던 것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 또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공감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또 메모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 그 분야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를 할 정도는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지나서 또 있습니다. 이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나서 또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읽었을 때도 내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할 만큼 정리가 되어 있다면 비로소 그 책은 다 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서점에 갑니다. 이번엔 이 분야에서 최근 1년 동안 출간된 책들 중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책을 고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최근 트렌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새로운 이론,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죠. 그리고 밑줄 치며 메모하기, 걸으며 생각 정리하기, 상상하며 강의하기, 다시 읽기, 추가 밑줄과 메모하기, 한두 달 후 다시 읽기를 또 하시면 됩니다. 책의 양은 집착하지 마세요. 많이 먹으면 살만 찝니다. 몸에 좋고 나에게 맞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사실 이것 때문에 책을 읽은 거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행해 보는 겁니다. 책 한 권당 하나씩 실행한다면 어느새 통찰력이 생기고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식들이 머릿속 이곳저곳 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걸 실행해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5년 정도 읽고 배우고 실행하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를 다니면서도 순자산은 5년 전보다 20배가 늘어났고 아파트도 몇 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지루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물론 아직 저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 독서법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이 독서법이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보통을 넘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독서를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하여 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